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현대바이오와 ADM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미국 이란 전쟁권이 큰 충격을 준 시장이었죠. 근데 현대 ADM이 낙폭이 좀 너무 깊었고요. 현대바이오는 잘 견디면서 오히려 4%나 시세를 올리면서 시장과는 아주 색다른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두 종목이 또 역전이 됐어요. 네, 반대 상황이 됐는데, 자, 이런 원인이 왜 발생했을까? 이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앞으로의 그 주가 상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꼭 참조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랄게요. 네. 자, 현대바이오, 현대 ADM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그 구독자 무료 혜택을 확인을 하시면요. 여기서 좋은 거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바이오나 ADM이 지금 이란 전쟁 건 때문에 상당히 그 급변동성이 큽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실시간 변수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료 텔레그램방에 꼭 들어오시고 현대바이오 입장, ADM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거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자, 지금 변동기에 그래도 장중에 보면은 이런 기회 때 꼭 치고 나가는 종목이 생깁니다. 요것들은 제가 장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꼭 문자 주셔서 그런 기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바이오는 이렇게 4% 상승으로 마무리됐고요. 네, 근데 ADM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ADM 차트입니다만은 크게 내렸어요. 물론 이제 시장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현대 ADM은 왜 이렇게 급락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현대 바이오보다는 밑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왔죠. 6, 7배 정도 시세가 꽤 많이 났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그 변동성 변수가 외부에서 나타날 때는 그것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음, 수급 측면에서 현대 ADM은 현대 바이오보다는 조금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수급 구조가 그다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패턴의 현대 ADM이 있어요. ADM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그것도 이제 내리면서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하지만 이제 폭등폭이 이제 컸던 그 원인이 더 크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릴 때, 되게 우리가 한 20일 정도에 그럼 어디서 제일 매집을 많이 했느냐. 그게 일단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 ADM의 20일간 주로 이제 매수를 많이 했던 창구를 보시면 토스증권 정도가 일단 보입니다. 토스증권 그죠? 토스증권에서 그러면 매도를 3월 3일에 많이 했느냐? 그건 아니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8만 주 정도 결국 순매수를 하면서 되겠습니다. 토스증권이 전체 거래량 많은 상황 속에서 주체 역할을 반드시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매수했던 창구 아닙니까? 이 토스 창구에서의 매도는 없었어요. 그 점이 좀 일단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여하튼 현대 ADM은 이런 행보로 마무리가 됐고요. 현대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히려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현대 바이오가 수급은 좀 안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시장이 좀 어려울 때는 그러한 그 안정성 이게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 외인도 한 31만 주 정도 들어오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는 좀 모습이 훨씬 나은 모습이에요. 자, 바이오 섹터가, 제약 바이오 섹터가 물론 시장 폭락 때문에 어려웠어요. 근데 삼성전자 비롯해서 지수 관련주들이 대개 10%씩 주가가 크게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제약도 물론 내리긴 했지만 5% 하락이죠. 5% 하락. 자, 그러면 좀 선전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영향을 역시 현대바이오나 현대 ADM도 받긴 받습니다만은 그래도 현대바이오는 좀 다행스러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충격을 크게 받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대바이오나 현대 ADM은 주로 개인이나 큰 손들이 많이 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어떤 매도 물량이 많이
그러니까 투자자 예탁금이 많이 빠져나갔느냐? 아직은 그렇진 않습니다. 2월 27일자로 투자자 예탁금 동향이 최신 예탁금으로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118조, 그러니까 119조에서 118조로 한 1조 정도만 조금 줄었던 모습이죠. 그죠? 그 전에는 뭐 10조 늘었었어요. 그죠? 10조 늘은 거는 이거는 그 KB뱅크 이쪽에 그 청약 환불 요건이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아무래도 들어왔던 게 다 빠져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3월 3일자 예탁금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걸 보면은 예탁금이 많이 빠져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KB뱅크 공모한 거 환불금이 나가기 때문에 10조 들어왔던 게 10조 나갈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고객 예탁금이 그 건 이외에는 아직은 크게 빠져나가진 않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싶습니다. 여하튼 뭐 사후적으로 주가가 안 좋으면 예탁금이 또 좀 빠져나가겠지만 아직 예탁금 수준은 좀 크고 예탁금 수준은 아직 굉장히 높고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전체 장세에 대해서 실망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급락한 다음에 다시 돌릴 때는요 좀 변화가 옵니다. 시장이 기존의 주도주에서 이제 변화가 좀 와요. 그때 제약바이오 쪽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좀 이 불강력적인 부분이 작용을 안 좋게 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한 재료는 아직 노출이 안 됐다는 거죠. 그죠? 말씀드렸지만 패스트 트랙이나 또는 혁신적 치료제건에 대한 것을 사실 기대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어요. 네, 예전에 제가 이 기사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서 요 부분에 요 패스트 트랙하고 혁신 치료제 지정 신청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호재가 아직 확실하게 노출은 안 됐다면은 우리가 기대할 요소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하튼 뭐 지금 상황은 시장을 우리가 그 이란 전쟁거를 감안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더 세밀하게 봐서 정보 좀 일단 수집해 보고요. 중요한 실시간 정보나 사인은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시고요. 현대바이오 입장, 현대 ADM 입장이라고 꼭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실시간 정보와 사인을 꼭 드릴게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꼭 우리가 현대바이오, 현대 ADM만 보는 것 아니라 딴 쪽에서 기가 막힌 종목이 있다면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네. 그리고 참고사항 한번 확인하시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대박주 말씀을 드릴 거니까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대하시는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박주는요, 이 섹터가 IT 섹터예요. 네, IT 섹터. 가격대는 15,000원에서 35,000원 5,000원 정도. 네, 적절하죠? 네, 적절합니다. 시총은 5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 수준이고요. 투자 기간은 여러분들이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세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자, 지금 자, 이렇게 됩니다. 네, 주봉 차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개월 만에 등락 시기를 벗어나서 새롭게 랠리를 시작하고 있죠. 말하자면 이제 신호탄이 쏴진 그런 모습의 지금 현재 주봉 차트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도 역시 뭐 유사한데 확실한 모멘텀이 이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확보가 된 이후에 중기적인 상승 초기 추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월봉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이번에 공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실적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적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작년 실적까지는 다소 처졌어요. 다소 처졌던 실적입니다만은 올해 완전히 턴어라운드 원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졌던 실적 자체가 뭐 적자가 난 게 아니고요. 이익폭이 다소 둔화된 정도입니다. 둔화된 정도에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모멘텀을 완전히 턴어라운드 되는 그 원년이라는 거죠. 여기에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 동향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수급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보이죠? 네, 빨간 선이 이제 외인이죠. 그러니까 외인은 이미 한 요 시점부터 매집이 시작됐던 종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 순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한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기에 절대 늦지 않고 가장 적절한 타임이 되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보여져요. 수급적으로도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근데 아까 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 영업이익이 올해 더블 정도, 그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현 시총의 더블 정도는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목표는 더블 가격 목표고요.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글로벌 초거대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는 건이 올해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올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 한 중반기인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슬슬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요 제품이 출시가 개봉 박두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게 포인트고요. 이 기업이 필수적 초핵심 부품 1차 벤더입니다. 가장 총대장주예요. 금년이 그 제품 출시 바로 원년이 되는 거고요. 가장 최우선 국내수의 대장주입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증권사들이 목표 가격을 연이어서 상향 조정을 시작하는데요. 그 목표가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목표가는 후발적으로 항상 증권사들이 올립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초거대 기업 제품의 제1수의 대장주가 되는 종목이 바로 이 대박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AS까지 확실하게 해드릴 거예요. 꼭 문자 주셔서 대박주라고 문자 주셔서 쟁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꼭 문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